처음에 이제 이 DNA 사진인데요. DNA는 우리 모든 사람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DNA는 나의 유전 정보를 DNA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 요런 세포 안에 있는 핵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한 60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60조 개의 모든 세포 안에 이 DNA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세포에 있는 DNA하고 간에 있는 세포의 DN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정자에는 정자와 관련된 DNA만 있고 난자에는 난자와 관련된 DNA만 있으면 사람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에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형성하는 DNA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DNA는 이제 뭐와 같냐면은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보이는데요. 어 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제조법이 DNA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놈의 단점은 뭐냐면 그걸 들고 나와 가지고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단백질이 지금 나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백질 제조법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걸 밖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인제 어떻게 들고 나올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뭐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의 일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 RNA라고 하는데요. 고렇게 있다라고 인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DNA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DNA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단백질 제조법이 들어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활성산소 얘긴데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DNA가 손상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제 눈을 만드는 이제 방법 제조법이 DNA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색 눈 제조법을 이제 찾아서 갈색 눈 제조법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DNA가 손상이 됐다는 건 제조법의 일부가 날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갈색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색 눈 만드는 제조법에 파란 눈 뭐 이렇게 다른 이제 그 제조법의 일부가 날아가서 요렇게 돼 버리면 뭐 흔히 얘기하는 오더아이 같이 한쪽 눈은 파란색이고 한쪽 눈은 갈색이 되고 이렇게 잘못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다리가 안 생긴다든지 뭐 어디에 뭐가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인데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 제조법이 잘못되면 이 DNA 손상에 의해서 단백질 제조법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DNA 손상이 되냐면은 활성산소 때문에 이제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DNA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활성산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인제 우리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지금 인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활성산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담배를 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뭐 공기 오염, 미세먼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활성산소가 생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제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DNA가 이제 손상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야 지금 DNA 손상되려고 하니까 빨리 복구시켜. 빨리 항산화 시스템을 돌려."라고 하는 알람 같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나려고 하면은 그 연기를 감지해서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제 물이 나와 가지고 이제 불을 꺼 끄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뭔가 이제 손상을 받으려고 할 때 센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걔를 인제 뭐라고 하냐면은 P 체크 포인트 키나제 1 이라고 해서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외워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약어로 하면 PCHK1 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에 이제 중요 요런 이제 효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는 나이가 들거나 막 인제 뭐 우리가 삶의 패턴들이 좀 뭐 흔한 말로 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거나 뭐 단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하면 이 효소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가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 효소는 센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서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센서가 작동을 해서 물이 나와야지 불을 끄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불은 계속 나고 있고 다 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이 센서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ROS라고 하는, ROS가 이제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DNA 손상 보고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이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X가 DNA 손상을 예방해 주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트에 이제 실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SCI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공신력이 있어. 이 논문은 공신력이 있어라고 해서 세계에서 인제 인정을 한 게 SCI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뭐 몇 개만 있어도 교수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그 XX가 올라가서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한 것도 놀라운데 표지까지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의 인체 적용 시험 연구를 했더니 DNA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의 유의적 억제를 확인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실린 게 되겠죠. 그래서 XX하고 이게 대조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백질 수치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여러 환경적 요인의 뭐 술, 담배, 스트레스, 뭐 지나친 운동, 고열량식 습관, 또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에 따라서 내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높아졌을 때 이 XX를 먹었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화적 손상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 XX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XX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옛날 XX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과의 차이를 보면 여기 이제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피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피크가 높을수록 어 많은 양이 들어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물론 많은 양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XX는 옛날에 들어 있던 것에 비해서 한 2 배에서 4배 정도까지 더 높아졌다. 그래서 XX가 또 XX를 뛰어넘는 이런 어 훌륭한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자면은 또 XX가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뛰어넘었냐면 사람들이 먹는 우리 그 식물 영양소 색깔을 분석해 보니까 "보라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흰색은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양파가 흰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보라색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대신에 인제 보라색을 좀 더 강화시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제 그 실험을 하는데 아메에서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동시에 인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부에서 실험을 의뢰를 하더라도 이게 한 군데에서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학교에서 4개 프로그램을 나누어 줘서 뭐 어떤 학교는 뭐
DNA 연구하고 어떤 학교는 뭐 다른 연구를 해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책 연구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X를 그냥 단순하게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X는 우리 혈중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DNA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아까 말씀드린 PCHK1 피 체크 포인트 피나제 1이 우리 몸의 이제 알람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얘도 증가를 시킨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뉴트리언트 영양학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학술지가 있는데요. 2022년 7월 호에 이렇게 표지의 논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 인제 식물 영양소가 함유된 더블 X 제품을 가지고 5개 나라에서 진행된 6 건의 이제 임상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모아 가지고 분석한 건데요. 해당 연구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5 개국에서 더블 X 섭취자를 대상으로 어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메타 분석이 뭐냐면은 인제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수치로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더블 X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을 했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조성이 이제 쪼금씩은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쪼금씩 다른 더블 X를 먹어도 사람들에게 모두 중요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 WX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약 70여 년 전에 칼렌버그 박사님이 식물 기반의 식품과 식물 화합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양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양소가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38 년에 칼렌버그 박사는 이제 북미 최초의 멀티비타민 무기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1948년 우리가 알고 있는 즐겨 섭취하고 있는 건강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더블 X가 이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WHO라고 하는 이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그 국제 기관이죠. 그 국제 기관도 1948 년에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988 년도에 한국에 인제 첫 번째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2004 년, 2009년 그리고 2019년 총 3 번에 걸쳐서 새롭게 리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한마디로 인제 이 제품이 한 번 출시되고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변하는 이제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부족한 영양소는 늘리고 또 뭐 식생활에서 보충 가능한 영양소는 줄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네 식단을 고려한 한국 사람을 위한 제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블 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소화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효소라는 게 있는데 효소는 뭐냐면은 인제 우리 몸의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거나 조절하는 단백질 물질인데 신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 반응들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뭐 특정 조건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효소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은 사실은 이제 소화 효소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는 소화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소화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이로 씹고 위와 장이 음식물을 섞어도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소화작용에 있어서 소화효소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 이제 에드워드 하웰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저서에 이제 효소의 기능이라는 책에서 효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결정체라고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죠. 근데 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이제 프로테아제 같은 이제 소화 효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이제 소화 효소가 부족하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좀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 몸속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효소라는 것은 분해와 흡수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제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효소로 한 번 잡고 또 유산균으로 한 번 더 잡는 독자적인 효소 N 유산균 듀얼 포뮬러가 담긴 고소한 곡물 맛을 하루 한 포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60만 역가라고 되어 있는데, 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효소의 활성도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 역가 이상의 곡물과 야채의 발효 효소 역가는 이제 어 15가지 곡물과 12가지 과채를 그대로 발효해서 얻은 효소만 함유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이제 한국인이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아밀라제 60만 유닛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고려한 프로테아제 8,500 유닛을 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어 단백질 글루텐 집 HMM 파마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어 이제 단백질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두 종류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이 조금 전에 사진을 본 HMM 파마사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하고 밀가루 과다 섭취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을 본 제품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효소가 쪼금 냄새가 나서 좀 먹기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엔자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어 효소 특유의 이제 쿵한 냄새는 없고 간편한 분말 형태로 고소한 곡물 맛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먹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이제 분해 실험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효소와 유산균을 함께 넣은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듀얼 포뮬러, 그리고 이눌린,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키위,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더한 풍성한 배합으로 뉴트리 원료인 이제 유기농 블랙 엘더베리가 함유된 제품으로 편안한 하루를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